말 그대로 폭발 직전이라고 표현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대만과 제일 가까운 요나구니 섬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선언하였고요. 중국은 이에 반발하며 일본의 무력 시위도 하고 실탄 훈련의 강도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최근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계획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 이후로 일본과 중국 간의 관계는 그야말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이 무력 분쟁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위상이 된 우리 펀콜색자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대만서 코앞에 있는 요나구니 섬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요나구니 섬에서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는 계획을 강조하였는데요. 이 요나구니 섬은 대만섬과 110km밖에 안 떨어진 곳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될 경우 가장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요나구니 섬인데요. 요나구니 섬을 방문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이번 미사일 배치는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 가능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030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의 배치를 강조한 모습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중국과의 무력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하니까요. 이 배치가 지역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견해는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미 요나구니 섬에는 바다와 하늘을 감시하는 감시 레이더 시설과 적의 통신 및 유도 시스템을 방해하는 전자전 부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일본은 대만 침공 시 여기가 제일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최근에는 훈련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일단 당장 2026년에 적 항공기의 레이더를 방해하는 대공 전자전 부대를 배치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당장 내년부터 중국이 대만 침공 시 장기 치료가 가능한 피난소 설치 공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만 침공 시 현지 주민들을 대피시킬 계획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죠. 또한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오키나와에서 요나구니로 물자를 운반하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그러면서 전진 작전 기지를 만드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것 같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의 지대공 미사일 발사 배치가 결정이 난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중국은 이에 대해 노발대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서해에서 실탄 훈련을 잇따라 벌이면서 무력 준비 태세를 선전하는 모습인데요. 중국은 푸제남을 통해서 훈련을 계속 시행하였고요. 오늘 전투가 발발한다면 이것이 나의 대답이라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전투 태세를 가시하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중국이 그러면서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과 가까운 지역에서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에게서 일본의 미사일 배치 계획에 관한 질문을 받으니까요. 일본이 단 반걸음이라도 선을 넘고 스스로 재앙을 자초한다면 필연적으로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나 정부 대변인들이 굉장히 격분한 모습을 보이며 일본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죠. 중국의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도 논평을 내고 오랫동안 잠잠했던 군국주의의 유령을 소환하는 것이라며 세계 각국, 특히 아시아 이웃 국가들은 응당 일본의 신형 국군주의라는 독성 새싹의 극단적 위험성을 함께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도 합세하는 모습인데요. 러시아 외무부는 일본이 더 광범위한 군사와 노력에 따라 이들 섬에 무기를 퍼붓고 있다고 말하면서 일본 정부가 미국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중국과 유사한 입장이라며 일본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는 일본의 상황인데요. 근데 문제는 미국이 이러한 상황을 방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요. 11월 26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만 관련 발언의 강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다카이치 총리 대만 유사시 존립위기 사태 발언으로 촉발된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 속에서 미국이 동맹국인 일본은 공개적으로 두둔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이 30분 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해 분노를 표했다고 합니다.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전달했다는 것인데요. 이렇다 보니 일본 내에서는 어느 정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아라 관방장관은 이러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통화 내용에 대해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대만 주권에 관한 문제로 중국 정부를 도발하지 말라는 조언이 있긴 했지만 자제를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사히 신문이나 일본 내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사태가 심각해지면 아베 신조 정권부터 구축해온 굳건한 미일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아직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이 높긴 하지만 일본과 중국이 서로 타협할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갈등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 니케이 신문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겉으로는 동맹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행동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흐름을 보입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동맹국들이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더하다며 60만 많은 나라들이라고 칭하며 동맹국들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 이전 미국과는 가장 많이 달라진 모습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일본 정부가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도 바로 이 변화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용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동맹국의 책임을 더 떠넘기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왜 미국 청년들이 아시아의 분쟁에 끌려가야 하냐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그런 정서를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심화하면 일본은 자위대의 역할 확대, 무기 배치 강화, 독자적 억제력 확보라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미국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의 통화에서 대만 관련 발언의 강도를 낮추라고 말하면서도 미일 동맹의 구체적 개입 범위는 확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원하는 건 유사시 미국이 자동 개입하겠다는 명확한 신호인데 미국은 의도적으로 그 문장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략적 모호성의 강화이고 대만 문제에서 미국이 선택한 가장 현실적인 방식입니다. 미국 관점에서 중국과의 직접 충돌은 최악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경제적으로 얽혀있고 군사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면전을 피하면서도 중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일본이 전진 배치 역할을 맡아주는 것이 미국에는 매우 유리합니다. 일본이 최전선에서 중국을 묶어주면 미국은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동아시아 전선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은 군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국과의 거리를 좁히지 않겠다는 강경 노선을 유지하고 대만 유사시에 개입하기는 메시지를 적극 발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걸 지켜보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만 제공하는 형태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보이는 태도는 방관이라기보다 계산된 후퇴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일본은 두 가지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먼저 미국의 후퇴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일본이 훨씬 더 큰 군사적 결단을 요구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직접적 충돌 위험이 일본에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보통 국가로의 전환을 할 수밖에 없죠. 어쩌면 미국과 일본이 지금 이걸 노리고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중국의 압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일본에서는 자위대를 없애고 국방군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더 커질 겁니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언론을 통해 노출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입니다. 현재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산케이 FNN 합동 여론조사에서는 75.2%라는 지지율을 기록하였는데요. 일본 정치사에서 총리 취임 직후 70% 지지율은 드문 편은 아니긴 하지만요, 대부분 4개월 내에 50% 이하로 급락했던 것을 고려하면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정치권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장 일본 SNS를 중심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팬덤 현상이 일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명확한 언어와 강한 퍼포먼스로 젊은 층의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이 상승세다 보니까요, 많은 전문가는 일본의 이러한 행보가 강경해지면 강경해졌지 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그저 아무 말 하지 않고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일본과 중국이 서로 싸우니까요, 일본과 중국은 우방을 구하기 위해 한국이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당장 다카이치 총리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언급하니까요, 중국 정부는 독도는 한국 땅이라며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이런 한일 간 갈등을 계속 부추기면서 한일 공조를 흔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은 이에 대해 한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거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칭찬하며 현 국제정세 속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리더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조용하죠. 한국이 조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상황을 신중하게 관리하려는 선택이자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불필요한 불꽃이 튀는 것을 피하려는 계산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 정세가 급격하게 재편되면서 오히려 한국을 향한 외부의 시선은 더 강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들어 한국과의 공조를 유독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로 서로 나를 세우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협력의 필요성을 노골적으로 언급하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바뀐 이유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요나군이 미사일 배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등 일본의 행보가 노골적으로 중국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주변국 지지 기반이 절실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중국을 압박할 때 결정적 변수입니다. 한국 해군의 작전 범위,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 한미일 정보 공유 체계까지 모두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며 중국의 전략적 공간을 좁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각에서는 이 흐름이 가장 위협적입니다. 한미일이 하나의 축으로 굳어지면 중국은 동중국해와 서해에서 동시에 압박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일본과 갈등이 극대화된 시점에 한국을 향한 우호적 메시지를 갑자기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일 공조가 견고해질수록 중국이 감당해야 하는 전선이 넓어지기 때문에 틈을 만들고 균열을 키우려는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한국 관점에서 보면 이 상황은 기회이자 부담입니다. 한일 협력이 강화되면 한국의 외교적 공간이 넓어지고 미국의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생깁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는 구조가 강화됩니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 일본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견제하려 하고, 일본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을 계속 끌어당기려 합니다. 이 구도 속에서 한국은 어느 편에 서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중심을 유지하느냐가 핵심 과제가 됩니다. 지금 한국을 중심으로 생기는 이상한 훈풍은 감정적 화해가 아니라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서로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지정학적 압력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의 변화도 다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지금 한국은 계속해서 중립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